과방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우주항공청이 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지만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찰청이 치안 효율화를 이유로 올해 안에 전국 950여 개 치안센터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서부 경남 시군별로도 적게는 3곳에서 많게는 9곳까지 치안센터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는데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팽배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6일 일제히 치러집니다. 서부 경남 6개 시군에서 모두 5,225명이 응시했는데 16일 오전 8시 10분 전에는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진주를 주제로 한 다양한 기념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현대적 감각이 접목된 서각전과 도자기전까지 서부 경남 전시 행사가 풍성합니다.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 참관기부터 이맘때 산책하기 좋은 진양호공원 이용 후기까지 누리꾼들이 공유한 SNS 속 이슈들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과방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우주항공청이 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지만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경남에서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90일에 걸친 안건조정위원회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짓지 못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후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둘러싼 논란을 항 의원이 직접 해소했고 속도감 있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특별법은 또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과방위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마찰을 빚어 전체 회의가 무산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기부와 방통위 등의 내년도 예산을 사업별로 수정해 단독 의결한 뒤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계에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만약 끝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예산안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엄히 물으실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일부 핵심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심사 결과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 회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법 논의가 뒷전이 된 가운데 지역에서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박동식 사천시장과 박한수 경남도지사,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조규일 진주시장이 국회 1인 시위를 펼쳤고 최근에는 사천시의회 의장단이 국회를 찾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도 우주항공청 설립 릴레이 캠페인을 다음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3일까지 진행할 예정. 30일과 다음 달 1일에도 연이어 본회의가 잡혀있는 만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그 사이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스튜디오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치안센터 감축을 다뤄봅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요, 이런 현수막 붙어있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치안센터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인데요. 경찰이 치안센터 폐지를 추진하며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안센터는 예전에 동네마다 있던 파출소인데요. 일부 파출소들이 지구대로 통폐합되면서 건물이 비게 됐고 그곳에 치안센터가 생겼습니다. 주로 농촌에 많고요. 신고 업무 같은 간단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치안센터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경찰청은 현장 치안 효율화를 이유로 올해 안에 전국 950여 개 치안센터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중 경남은 71곳이 포함됐습니다. 전국 18개 강력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니다. 서부 경남만 놓고 보면 진주가 9곳, 산청과 남해가 각각 5곳, 하동 4곳이 폐지 검토 대상이고요. 사천과 함양은 각각 3곳씩이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없어지는 치안센터들이 대부분 외곽에 있어 치안 공백 우려가 나온다는 건데요. 시민들은 비록 치안센터의 활용도가 떨어져도 센터가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분위기입니다.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치안센터는 마음이 좀 든든한 존재죠.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치안센터를 더 늘려서 확충해도 지금 그래도 주민 안전이 문제가 될까 싶은데 주민 치안센터가 자꾸 없어진다니까 주민 입장으로서는 좀 불안한 마음이 많죠.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역시 주민들의 치안 불안 가중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의견을 국회의원과 함께 경찰청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치안센터가 갖는 치안 역량이 없어져도 치안 공백은 생기지 않을 거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히려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인원을 지구대나 파출소로 복귀시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인력 증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안센터가 폐지되면 해당 부지는 기재부 등으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이 치안센터 폐지 필요성을 재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를 다 원안으로 할지 아니면 좀 그 필요성이나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할지 이 부분을 좀 다시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치안센터 폐지 계획이 알려지며 농어촌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상주하는 인원이 없는 센터가 많은 만큼 폐지되더라도 문제 없다는 입장과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문을 닫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포커스 조서입니다. 진주시가 보건복지부 주관의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노인들이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진주시는 실버 식당과 코인 빨래방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비 2억 2천만 원을 확보한 진주시는 올해 안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진주 서부 시니어 클럽이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15일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에선 오국희 인구교육 전문 강사가 인구 구조 변화의 원인과 문제점, 지방 소멸론, 지자체 대응 방향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등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신과 출산, 일과 생활의 균형 등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산청군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가정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 절감 시 평균 사용량 대비 산정되는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겁니다. 참여자들은 쌓이는 포인트에 따라 현금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나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는 5,2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을 치르는데요. 예비 소집일인 수능 전날 학생들은 긴장과 기대 속에서 본인의 수험표를 받았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분위기와 응원의 모습, 김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격려의 문구가 적힌 응원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수고와 앞으로의 기대를 칠판에 그려냅니다. 2024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둔 진주의 한 고등학교 풍경입니다. 한 명씩 본인의 수험표를 받아들고 응시 과목, 순서와 함께 배정된 시험장을 확인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수능을 바라보며 이제껏 달려온 학생들을 위한 응원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모두 시험 잘 치고 금요일 날 환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수능 굉장히 자신 있고요. 저희 학교를 빛내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기다리는 건 길게 늘어선 후배들의 배웅, 선생님과 후배의 응원을 받으며 수능에 대한 긴장과 함께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제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올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수능 결과 좋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고 오전 8시 10분엔 입실이 마감됩니다. 서부경남 수험생은 총 5,225명, 마련된 시험장은 19곳입니다. 진주 10곳, 사천 3곳과 하동 남해 2곳씩, 산청과 함양은 1곳씩입니다. 수험생의 입실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관공서와 공공기관, 50인 이상 사업장은 출근 시간이 10시 이후로 조정이 권장됩니다. 진주경찰서는 수능 당일 비상수송 차량 운영과 교통 지도에 나섭니다.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진주 관내 시험장 10개소의 교통경찰, 기동대뿐만 아니라 모범운전자, 협력단체 등 총 13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교통 사이카 2대와 각 지역 순찰차가 항시 비상대기토록 하고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에는 주변 소음 통제에 들어갑니다. 항공기의 이착륙 금지는 물론 시험장 인근의 공사도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선 지금 이 뉴스를 아예 못 보거나 소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망의 수능 날이 정말 코앞인데요. 김종승 경남대입정보센터 장학관과 수능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장학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수험생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이 조금 안정을 갖고 여유롭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로의 말씀과 용기를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능을 치르러 갈 때 이것만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챙겨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수험표, 그다음에 신분증, 그다음에 학생 연필, 지우개는 반드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수험표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 재발급은 되지만 또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도시락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준비물들 수험생 모두가 꼭 챙겼길 바라면서요.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보통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부정행위는 크게 두 가지인데 금지 물품하고 그다음에 4교시 선택 과목 시험 순서 위반 요 두 가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도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7건,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그 방법에 의해서 부정행위가 3건이었습니다. 요 부분을 학생들이 미리 숙지해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 수능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수험장이 마련이 됐었거든요. 올해 수능 운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의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에 별도 시험장이 10곳이 있었는데 올해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 수험생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시험실에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점심시간 때 별도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소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고사항입니다. 예, 그렇군요.
수능이 끝나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가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대입 전략이 완전히 바뀔 텐데요. 상황에 따라서 현명한 대입 전략이 있다면 조언을 해주시죠. 예, 어떻게 보면 수능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입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채점이 가장 중요한데 가채점 결과에 의해서 내가 수시 전형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정시 모집 중심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입시 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능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남은 기간 선생님과 상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입시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관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수능의 결과가 앞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좋은 결과를 위해 들인 노력들은 결코 수험생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니까요. 모두 아자, 서경방송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오색빛깔 옷을 입고 실내를 밝히고 있는 등. 아래로는 열차 객실이 보이는데요. 진주 지역 한 커뮤니티에는 진주 철도 문화공원 차량정비고와 1호 광장 진주역에서 열린 2023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에 다녀왔다는 게시물이 잇따랐습니다. 누리꾼들은 자신도 방문했다며 댓글로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방문 의지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편 국내외 작가의 전통 공예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뚜껑 위로 두 손을 포갠 여성. 절도 있는 동작으로 뚜껑을 돌리는데요. 하동군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도수 치료를 통해 농기계 점검을 완료했다며 재치 있는 자막도 달았는데요. 누리꾼들은 맑은 눈의 광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도 몸이 아프다며 치료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려진 구름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빛. 잔잔한 호수와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진양호 공원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다녀온 글쓴이 산책하기 좋았다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멋진 풍경에 감탄하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추운 날씨 때문에 가지 못할 것 같다며 아쉬워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진주를 주제로 한 다양한 기념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현대적 감각이 접목된 서각전과 도자기전도 눈길을 끄는데요. 서부경남 전시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둥근 창과 아치형 입구, 부분 벽돌이 빠진 흔적까지 옛 진주역 차량 정비고의 정면 부분이 공예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보자기엔 유등축제가 한창인 남강의 밤풍경이, 손거울엔 망진산 봉수대의 과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해마다 진주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작들입니다. 따로 마련된 전시 공간엔 유네스코 공예 민속예술 분야 창의 도시인 진주와 김해 지역 작가들 간 협업 작품과 공예 수업에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들도 전시 중입니다. 3년 전부터는 전국 규모로 해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작가들이 저희 진주시 컨텐츠를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고 있고요. 진주시 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1년 동안 그 작가들이 활동한 내용을 모두 그 성과 보고회 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주 공예창작지원센터 성과 전시회와 제12회 진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각각 오는 22일과 24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홀로 앉은 새 한 마리, 배경이 된 나무판은 검게 그을리거나 거친 질감으로 파낸 뒤 빨갛게 칠해져 있습니다. 화재로 숲이 사라져 갈 곳을 잃은 동물을 표현한 서각 작품입니다. 이 밖에도 자개, 먹으로 꾸며진 화면 중앙에 이태원 참사일을 새겨 희생자들을 추모하거나
안녕이라는 글귀로 유족들을 위로하는 등 작품 하나하나가 그 의미를 곱씹게 만듭니다. 제4회 최은영 서각전 징비는 진양호 물빛 갤러리에서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둥근 고리 형태의 주병, 주위로는 크기가 조금씩 다른 잔이 3점 놓여 있는데 모두 은은한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백자도 보이는데 표면을 장식한 추상화가 인상적입니다. 능도 윤종옥 도자 작품전은 함양 곰갤러리에서 오는 12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오는 18일 남해 탈공연 박물관에서 2023 보물섬 남해 귀농귀촌 플리마켓 만나장 퍼나니옷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남해 귀농귀촌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기른 제품과 농특산물이 판매됩니다. 이 밖에 출판물과 로컬 굿즈, 사진 등도 선보일 예정이며 공연과 체험, 전시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진주와 통영 등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외국인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20대 A씨는 외국인 판매책들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판매책들은 외국인 노래주점 등에서 불특정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마약 투약으로 붙잡힌 사람 가운데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미성년 외국인 여성도 포함됐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6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 판매책들이 한 달 동안 2,1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거래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일본 라쿠텐 그룹이 15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서에는 인터넷 쇼핑몰인 라쿠텐 이치바 초기 입점 등록비 면제와 컨설팅 제공, 전자상거래 전반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라쿠텐은 1억 명 이상의 회원 아이들을 기반해 온 오프라인 데이터를 축적하는 인터넷 기업으로 지난 6월 한국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어느새 수능일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당일인 목요일 영하권에 입시 한파는 없겠는데요. 다만 종일 흐리고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온도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수험생들은 두꺼운 외투보다는 얇은 패딩이나 따뜻한 소재의 긴 소매 옷을 갖추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시험이 끝나는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흐린 하늘을 보이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3도, 남해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0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제주는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고요. 세종과 광주, 부산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세종 3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오후부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한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39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5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더 추워지겠습니다. 뚜렷한 비 예보는 나와 있지 않고요.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체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